4년 전 제가 대학생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시내에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마작을 좋아해서 근처 역 인근 마작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자입니다. 대학도 그 역에서 타고 통학하고 있어서 학교에서 돌아올 때 그대로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입지 조건도 대만족스러웠습니다. 문제는 이 역이나 아르바이트에서 우리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만, 평범한 도로를 지나 돌아가다 보면 긴 오르막길을 완만하게 커브를 그리며 오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건 집으로 길게 돌게 되어 굉장히 멀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평소 집과 역 한가운데에 어느 공원을 가로질러 갑니다. 바로 이 공원 이야기입니다. 역 쪽에서 가면 절 옆 좁은 길이 입구로 되어 있습니다. 좁은 길 양쪽은 2m 정도 높이의 콘크리트 벽이 서 있고, 왼쪽은 절, 오른쪽은 묘지입니다. 그 길을 100m 정도 가면 공원이 보여옵니다. 공원은 은행나무와 벚나무로 둘러싸여 있고, 조금 더 가면 넓은 공터에 모래밭과 그네가 있습니다. 길은 계속되고 더욱 나무가 우거진 길이 되며, 오른쪽으로는 예전엔 간호사들 독신 숙소였던 건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숙소 입구는 공원과 반대편에 있어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용되지 않게 되어 창문에다 판자를 덧대어 놓고 있습니다. 이 건물 베란다가 공원 쪽으로 향해 있는데 철조망이 쳐져 있어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더 가다 보면 계단이 있고, 거기를 올라가게 되면 몇 가지 놀이기구가 있는 광장으로 나옵니다. 여기도 주위는 콘크리트 담과 나무들로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더 가면 갈림길이 되는 장소로 나옵니다. 오른쪽으로 꺾으면 인접한 신사의 경내로 나옵니다. 아까의 절과는 별도로 신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진하면 도로로 나옵니다. 우리 집이 이 공원 출구의 바로라서 이 루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기 어려울 것 같아 간단한 지도를 그려보겠습니다. 대충 그린 것이라 축척은 맞지 않습니다.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4년 전 11월이었습니다. 그날은 오후부터 날이 흐려지더니 큰 비가 쏟아졌습니다. 저의 그날 일정은 수업과 아르바이트. 수업을 끝마칠 즈음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가지고 갔던 접이식 우산을 쓰고 움직였습니다. 아르바이트도 언제나처럼 하고 밤 12시에 일을 마쳤습니다. 아직 비는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줄기가 강했기 때문에 갖고 있던 접이식 우산으로는 비를 막을 수 없다고 보고 마작장에서 우산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그곳의 우산들은 갑자기 비가 올 때 손님들에게 빌려주는 우산으로 마작장 이름과 관리번호가 쓰인 견출지가 붙어있는 것입니다. 커다란 비닐 우산으로 번호는 1에서 10번까지 있습니다. 손님이 빌릴 때 누가 언제 빌렸는지를 알 수 있도록 번호가 매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점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7번 우산을 빌려 가게를 나섰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주위는 어두웠습니다. 게다가 엄청난 비도 내려서 추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공원으로 이어지는 좁은 길로 들어섰습니다. 가로등이 없었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서니 바로 그때까지보다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그런 날이라서 멀리 돌더라도 차량의 통행이 있는 길로 돌아갔더라면 좋았을 걸 생각합니다만, 언제나의 버릇처럼 공원까지 가고 말았던 겁니다. 여기까지 왔으니 이젠 돌아가는 것도 귀찮아서 그대로 돌아가자며 발걸음을 옮겼던 것도 기억납니다. 공원 안은 계단으로 인해 나뉘어져 있으니 여기선 계단을 오르기 전에 있는 광장을 1층이라고 하겠습니다. 1층에는 놀이기구 말고도 화장실, 가로등, 벤치가 있습니다. 화장실에도 불이 들어와 있어서 입구의 좁은 길보다는
조금 밝은 느낌이었는데도 밤에는 어둡고 적막한 곳으로 변해 있습니다. 평소에도 걷는 데는 익숙한 길인데 사람하고 마주쳐 지날 일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비가 퍼부어서 사람이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빨간 옷을 입은 여자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자는 벤치에 앉아 자기 무릎에 팔꿈치를 대고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고 있었습니다. 우산은 없는 건지 펑 젖어 있었습니다. 순간 놀랐지만 이대로 못 본 척할 수도 없어 무슨 일이세요? 하며 말을 걸었습니다. 대답은 없습니다. 저는 마작장에서 가지고 온 우산을 벤치에 걸쳐놓고 말했습니다. 저는 우산 하나 더 있으니까 이걸 쓰세요. 대답은 없습니다. 조금 으스스했습니다. 우산을 남겨놓고 그 자리에서 멀어져 집을 향했습니다. 공원 안 계단을 오르던 도중 역시나 그 여자가 걱정되어 경찰에 연락하려고 했습니다만 핸드폰이 없었습니다. 마작장에서 충전하던 채로 놔두고 온 것 같았습니다.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핸드폰은 필요했습니다. 그날은 분명 목요일이었고 월화수목이 제가 아르바이트를 나가는 일정이라서 아무래도 가야만 했던 겁니다. 마작장으로 돌아가기 위해 왔던 길로 되돌아갑니다. 우산을 빌려주고 겨우 2, 3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벤치에 여자는 없었습니다. 그 후 빠른 걸음으로 공원의 전철역 쪽 입구까지 갔는데 여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공원 내에는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갔겠거니 해서 깊이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마작장으로 먼저 돌아가 핸드폰을 회수했습니다. 추웠기 때문에 뜨거운 커피를 마시면서 점장에게는 우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점장은 우산을 모르는 여자에게 건네줬다는 것보다도 거기에 여자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상황에서 여자에게 다가가다니 말도 안 된다. 애초에 그 공원길로 간다는 게 바보짓이다. 라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점장은 여자입니다. 겁을 주고 싶지는 않아서 그 여자가 반응이 없었다는 것과 계속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였다는 말은 덮어두었습니다. 점장에게 바보 소리를 듣기는 했어도 사건을 조금 되돌려 보았습니다. 심야 12시가 넘었고 폭우가 쏟아지는 중 인적도 없는 공원에서 비에 잔뜩 젖어있는 여자, 게다가 말을 걸어도 반응도 없고 얼굴도 손으로 가리고 있는 채 분명히 섬뜩합니다. 그 뒤엔 공원을 가로지르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집에 돌아와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이미 집안불은 끄고 저는 이불 속에 있었습니다.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우리 집은 원룸이었기 때문에 현관이 1층이라 문을 열면 바로 계단이 있고 집은 2층에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비치된 인터폰이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사람이 왔을 경우에는 계단을 내려가지 않고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니터를 봤더니 아까의 여자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였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상태인데 인터폰이 울립니다. 이상해. 저는 모니터를 바라본 채로 굳어 있었습니다. 1분 정도 그러더니 모니터 화면이 사라졌습니다. 인터폰 사양이 초인종이 울리지 않으면 마음대로 화면이 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울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계속 떨면서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30분 정도 지나니 다시 인터폰이 2번 울리고 새벽 4시까지 계속됐습니다. 새벽 5시가 되어 점장이 퇴근할 시간이라 전화를 걸었습니다. 점장은 아직 가게에 있고 집에 갈 준비를 하던 것 같았습니다. 점장에게 전화를 건 것은 우산 이야기를 한 사람이 점장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핸드폰을 가지고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라고 마음속 깊이 생각했습니다. 우리 집에는 집 전화를 놓지 않아서 말입니다. 아까 우산 빌려준 여자가 집 문을 계속 돌리면서 열려고 했어요. 일어났던 이야기를 하자 점장도 울려고 했습니다. 무서우니까 자기 좀 데리러 와달라고 하던 중 점장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저와 통화를 하던 중 가게 문을 하고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마작장 문은 유리로 되어 있어서 밖이 보였는데 거기에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온몸이 펑 젖은 여자가 서 있었다고 합니다. 비명을 지르면서 순간 다시 쳐다봤더니 여자의 모습은 사라져 있었고 문을 열자 밖에는 여기저기 부러진 우산이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 후 서둘러 이사했습니다만 아르바이트는 졸업할 때까지 계속했습니다. 지금은 고객으로 마작장에 다니고 있는데 그 이후 기묘한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점장을 포함한 술자리가 자주 있습니다만 매번 이 이야기가 화제에 오를 정도로 무서운 체험이었습니다. 덧붙이자면 산산이 부러진 우산에는 7번이라고 쓰인 견출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질문. 그렇다는 건 여자는 너네 집하고 마작장에 동시에 나타났다는 거야? 동시는 아닙니다. 4시를 마지막으로 문고리 돌리는 소리가 끝나고 가게에 나타난 게 5시였으니까 물리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렇군. 귀신이라도 무섭지만 산 사람이었다면 다른 의미로 무섭네. 사람일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서둘러 이사했습니다. 솔직히 귀신보다도 무섭습니다. 모처럼 빌려준 우산을 산산조각 내다니 비상식적인 인간이네. 새벽 3시경에 문고리를 철컥거리는 것도 굉장히 비상식적입니다. 우리 집을 포함해서 4집이 있는 원룸 임대주택입니다만 다른 집 사람들은 눈치챘었는지 신경 더 쓰입니다. 적어도 경찰을 부른 사람은 없었거든요.